네,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정종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부각이 됐네요. 네. 키워드로 살펴보죠.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재정 위험에서 경기 위험으로. 둘, 코스닥과 중소형주 상대적 강세. 셋, 주반 단기 반등 전망.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재정 위험에서 경기 위험으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하향 네. 조정하는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급습해 있는 그 상황이에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과거 사례로 봤을 때에 경기가 하락으로 진입하는 초입 국면의 진행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일단 올해 들어서 사실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아주 크게 악화되는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고, 더불어서 각국의 어떤 그 중앙은행들의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의 반영도가 상당 부분 더디게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급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그동안 신경 썼던 유럽의 국가들의 어떤 재정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적 발표 시즌에 대한, 또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기관들의 그 각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하향 조정이 잇따르면서 경기 위험 쪽으로 이전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에서야 불거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미 상당 부분 좀 진행이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재정 위험은 사라지고 경기 위험만 있는 것이냐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다 지금은 병행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몇 가지 조금 눈여겨봐야 될 상황에 있어서의 그림으로 보시면, 가장 이제 재정 위험에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 여기 지금 스페인이죠. 지방정부 선거 이후에 그 구제금융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얘기가 많습니다만, 사실상 최근에 유로존 쪽의 어떤 그 재정 위협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 자체는 상당 부분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항상 코스피 지수에 발목을 붙들었던 유로존 국가들의 어떤 국채 수익률 급등이라든가 이로 인한 어떤 재정 위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연간으로 봤을 때 5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해 4월달 수준 때까지 떨어져 있고요. 일간 단위로 본다고 해도 즉 그림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일간 단위인데, 한 달 전 수치, 즉 이제 지난달 9월 중순경과 비교를 해본다고 해도 최근에 유럽 증시가 내리막을 걷고 있고 글로벌 증시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긴 하지만 국채 수익률이 장기물로 갈수록 오히려 더 안정화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재정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의 하락 강도가 더 높아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국채 수익률의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에 오히려 각국의 성장률에 대한 하향 조정, 그리고 더딘 경기 회복 내지는 경기의 둔화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적극적으로 현재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아주 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아있는 올해 4분기 동안에 있어서는 여전히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와 같은 주요 재정 위협국들에 대한 말들이 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하향 조정 가능성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구제금융을 빨리 신청을 해서 조금 더 안정화를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것이 늦춰진다라면 결국에는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스페인에서 또 다시 이탈리아 쪽으로 어떤 전이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재정 위협도 재정 위험이고 경기 위험도 여전히 좀 반영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충분히 약세를 기록할 만한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도 IMF 세계은행 연차 총회가 있었지만 각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세계 경기가 하향 위험에 있다는 것을 공감을 하는데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견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점들 시장에서 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오늘 좀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과 중소형주 상대적 강세.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는 3.1%가량 떨어졌는데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소폭이지만 올랐죠. 중소형주의 그렇습니다.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이제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를 무조건 사야 되냐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코너를 통해서 이제 다른 전문가나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3, 4년간에 있어서의 최고점이라 할 수 있을 만한 540에서 550포인트 선도 굉장히 강한 저항선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중소형주 쪽의 강세라고 하는 부분이 뭐 최근 몇 개월간 이미 좀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부터 추가적으로 더 급등세를 보일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은 충분히 필요합니다. 또 몇몇 종목군이나 업종군들은 이미 PER 자체가 뭐 한 20배 이상, 많게는 40배까지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수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과열의 징후도 있다는 것이죠. 뭐 일단 대형주 쪽에서 일단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상황에서는 주가에 물론 하락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오히려 누가 먼저 빠져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폭탄 돌리기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뭐 향후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림을 먼저 보시면 최근 이제 뭐 올해 들어서도 결국엔 대형주가 코스닥이나 아니면 중소형 업체에 비해서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좀 미미한 거는 사실인데요. 항상 이제 수익률의 갭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수준, 즉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상당 부분 이어진 이후에 수익률의 갭 차이가 크게 벌어진 이후에는 굉장히 또 빠르게 그 축소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제 양갈래길이죠.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같이 이제 떨어지는 동반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이제 약간 뭐 보합권 내지는 상대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이 강세를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우호적인 환경인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역시 중소형주가 강세를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내리막 걷기 시작하면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서 먼저 빠져나오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익률의 갭 차이가 빠르게 메꿔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세가 유지가 된다는 것은 결국엔 코스피 지수도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안 돼야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중소형주 쪽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대응 자체를 하기보단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단기 어떤 수익률 게임을 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공략 자체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시장 자체가 동반 내리막 걷기 시작했을 때는 다소 좀 경계가 필요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한다고 해도 뭐 유가증권 시장은 계속 내리막길이고 코스닥 지수는 계속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 자체도 없는 그런 구간이니까 오히려 단기적인 어떤 대응과 그리고 조심스러운 대응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수익률 갭 차이가 메꿔진 다음에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더 매기 자체가 이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유념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 환경이나 각종 지표가 코스닥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긴 한데 독약 성정은 또 완전히 따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네, 시각이시네요. 자, 다음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주반 단기 반등 전망. 이제 이번 주는 전약 후 강을 좀 바라보고 계시나 봐요. 예, 어떤 그렇습니다. 모멘텀을 보시는 건가요? 지난주 이 시간에 월요일장에서 제가 지난주 시장은 약간 1950라인대 정도의 지지력 타진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주 후반에 한번 그 반등 시도하다가 되밀려 버리면서 오히려 기운이 좀 더 빠져버리는 양상을 좀 기록했는데요. 이번 주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주가 지수상으로 봤을 땐 1900선 거의 초입에 대한 지지력 타진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주 후반에 상대적인 어떤 뭐 기술적인 반등, 테크니컬한 반등을 보이든지 아니면 낙폭 과대로 인한 반등을 보이든지 간에 강세를 기록할 수 있는 원인을 본다라면, 일정 사항에 있어서 이번 주 18일 날 발표가 되는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기록하는 것도 물론 뭐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미 3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가이던스가 굉장히 낮은 양상이기 때문에 뭐 시장의 전망보다 더 안 좋아진다라면은 오히려 그로 인한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뭐 정권 교체를 좀 앞두고 있긴 하지만 어떤 대책이 조금 더 빠르게 발표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주초반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18일부터 19일까지 있는 EU 정상회담, 스페인 관련 대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지방선거가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뭐 논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일정상으로 본다고 해도 주 후반 이후에 오히려 반등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외국인 쪽에서는 연일 좀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종합주가지수가 최소 2주 이상 그리고 최장 한 달 정도의 시장의 어떤 내리막길을 걸었을 때 단기 반등에 대한 시그널 자체는 오히려 외국인보단 투신권이라든가 기관권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면은 일간 단위로 봤을 때 투신권, 환매 물량이 20 며칠 한 달 가까이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매도 물량이 점진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준 양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대에서 투신권이 오후장이라든가 아니면 오전장부터라도 매수로 반전되는지를 체크해 보신다면 아마도 반등 타이밍을 잡지 않을까 좀 보여주고요. 그림상으로 보신다고 해도 단기 기술적으로 봤을 때 60일 이평선 쪽에 대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장에서 지지를 보이는 양상이긴 한데 아마도 하향 이탈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근데 6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했다고 해서 시장이 다시 크게 내리막길을 거둘 것이냐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하향 이탈 타이밍이 반등의 어떤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좋다고 좀 보여지고요. 주중 1950에서 1960 라인대에 대한 반등 가능성은 높지만 돌파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1900에서 1950선의 박스권 자체가 하향 이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역시 수급상에 있어서 안정화를 기록할 수 있는 기관권역의 매수 전환 여부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롱숏 전략으로 좀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볼까요?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역시 여전히 중소형주 쪽에 대한 즉 종합주가지수상으로 봤을 때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지 않는 날이거나 이렇다라면은 중소형주 쪽에 대한 단기 관심도는 여전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지수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든 어떤 것은 간에 비교적 강한 반등을 보이거나 아니면 지난주 후반처럼 전진적인 하락을 보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수의 하락 구간대마다 대형주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씩 더 높여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차익 실현 관점에서는 현 지수 때보단 1950에서 1960 라인대를 돌파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관심주는 어떻게 중소형주 쪽에서 고르셨나요? 예, 대형주 쪽의 화학이라든가 중국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락시마다 조금씩 더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단기 하루 이틀짜리에 대한 목을 매시기보다는 주 후반에 대한 반등권역을 한번 노려본다라고 하는 대응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중소형주 쪽에서 오늘 AM, OLED 관련주인 덕산하이메탈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자체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이미 좀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이제 워낙에 IT 쪽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낮아진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부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최근 기관 중심의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1,600원권을 드리겠는데 다만 손절매 가격도 굉장히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래쪽 방향에 대한 리스크 요인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손절매 가격은 21,000원권, 약간 매수가 대비 2% 내외권역의 하락이라면은 타이밍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승시 목표 주가는 23,500원권역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